현대인에게 맨발 걷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줄이고 좀 더 평화로운 지구별 소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정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티졸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 상태는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나가야 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잠을 자는 사람에게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일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흔히 나타나는 일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반드시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흔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상태지만 억지로 졸음을 참고 누군가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겨우 몸을 추슬러서 학교에 간다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은 활동을 하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이 된 셈입니다. 이런 패턴은 누구에게나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지만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인체가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조절되는데 이것을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합니다. 적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가 이내 뚝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오르내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혈당도 높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늘 긴장 상태인 현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위에 곰이 몇 마리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접지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접지를 하기 전처럼 과도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접지를 한 사람의 코티졸 수준이 적당히 올라가고 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접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지가 하루 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동폭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내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빨리 회복된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감소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자율신경계 균형의 빠른 회복입니다. 자율신경이란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 몸 안의 수호천사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동물이 발달시켜온 아주 특별한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다리에 피를 많이 보는 것, 그래서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은 도망가거나 쫓아가도록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바로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소화나 생식 기능은 별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나 생식기에게는 일정 시간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에 느긋하게 음식을 먹거나 배변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어서 호흡도 깊고 천천히 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죠. 만일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하거나 횡격막이 계속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는 등의 일을 내가 만약에 의지를 동원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잠을 자고 나면 이미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 편히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몸 안에 수호천사인
자율신경계가 이 모든 일을 내가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더라도 끊임없이 부지런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쓰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여 쓰는 에너지는 활동대사량이라고 하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활동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이 보통 2배는 더 많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늦었다면서 지하철을 향해 뛰어가고, 직장에 도착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거래처 직원과 언쟁을 하면서 쓰는 에너지보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나를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우리 몸 안의 수호천사 자율신경계가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활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 몸의 주인공은 의지를 발휘하고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수호천사, 바로 자율신경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중 하나인 심박변이도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힘이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활동성이 높아져 있다는 것은 마치 눈앞에 사자가 나타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얼른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는 커지고 팔다리에 잔뜩 혈액이 몰리고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소변이나 대변은 억제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긴장과 불안이 많은 현대인이라면 자율신경계가 이런 불균형 상태에 머물게 되는데, 대체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입니다. 만성피로, 불안, 일에 쫓기는 현대인에게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억제된 상태가 아주 흔합니다. 그 결과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근육이 늘 굳어 있죠. 소화가 잘 안 되고 성기능이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약 40년 전에 비해서 남자들의 정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이고, 이것이 현대인들한테 불임이 많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계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에게는 먹을 음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을 벗어나는 것이 일생 동안 가장 큰 과제였죠. 추위에서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장소를 찾고 불을 피워서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사자나 곰이 코앞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눈만 뜨면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거나 시험 성적표의 숫자가 낮아지면 마치 사자가 달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가기 싫은 직장, 가기 싫은 학교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려서 일어나 보면 벌써 늦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사자가 코앞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곰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달리게 되죠. 많은 현대인들은 사자가 잡아먹기도 전에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결국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입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보일러가 훈훈하게 방 안의 공기를 데워주고 있는 아파트의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서 스트레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로 지구와 연결하고 나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들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갑니다. 기능의학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심박변이도 검사를 통해 맨발 걷기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멋모르고 전공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이게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라고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그 당시는 무척이나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데나 스트레스를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죠.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가족력,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원인이 된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런 치명적인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서도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했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태도와도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대한 세금과 같아서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싫다면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맨발 걷기의 가장 강력한 효과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좀 더 평화로운 지구별 소풍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